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알코올 농도 0.328% 만취 중, 즉 음주 명정 상태에서 목을 매려다가 실족하여 추락한 경우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나 10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따르면 B보험자 망인은 2015년 10월경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1년 뒤 자신이 근무하는 빌딩 22층과 23층 사이 비상계단 통로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하여 보험자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나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면책 사유로 규정한 계약에서는 그 자살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일 재판부의 판단. 대화 중 단순히 딸을 잘 키울 것이지 라는 말을 하였다라든가 또는 멀티탭 전선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는 것만으로 본 사안에서 자살의 의사를 밝히는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정에 따르면 일반인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의 정황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망인이 멀티탭 전선으로 목을 메어 자살하려다가 자살의 실행 중 실패하여 추락하게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이 아닌 경막하 출혈이라 하더라도 결국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 즉 망인의 자살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망인은 회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고, 여기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고 당일 지나치게 많은 음주를 하면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망인의 내성적이며 융통성 없는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도 위 사정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선에서 망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망인의 목에 관찰된 사건의 크기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전선을 목에 감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매달리지 못한 상태에서, 즉 실패하여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계단 난간과 통로 바닥까지 약 3m이고 멀티탭의 길이 0.75m, 망인의 키 1.7m를 빼면 약 0.5m밖에 남지 않는데 더욱 그 높이만으로 망인이 전선에 목을 메고 제대로 매달린 상태에서 추락하여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피고는 제대로 멀티탭 전선에 목이 매달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망인은 멀티탭 전선에 제대로 목을 메어 계단 난간에 매달리지 못하였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 절단 단면에 불규칙한 것은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 그로부터 바로 망인이 전선에 일정 시간 제대로 매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만일 망인이 목을 메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사체 검안서나 부검 감정서에는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인의 머리 손상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고 출혈을 동반하고 있어 사망 전 발생한 손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사망 전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멀티탭 전선을 난간에 걸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동그랗게 연결한 후 동그란 모양의 전선을 목에 걸고 난간을 넘어 계단 밖으로 이동하려다가 만취한 탓에 발을 헛디뎌 추락하게 되었고, 이때 망인이 연결한 멀티탭의 플러그와 콘센트가 분리될 때까지 전선에 일시 무게가 실리면서 전선이 끊어지고 망인의 목에 사건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망인은 오래전부터 보직이 변경되면서 업무상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나아가 망인은 근무 시간 중에도 술을 마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입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망인의 성격은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조용한 성품에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이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성격에서 기인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덟 번째, 말초 혈의 알코올 농도 0.328%, 내 혈에서는 0.373%가 측정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자살을 계획한 유서나 신변을 정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 정도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더욱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는 자살의 충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이 우울증, 알코올 남용,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장 내 부적응, 음주시 충동성 등을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 당일에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고력의 감소와 판단력 장애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심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평가 1. 관련 법리 인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단, 상해사고의 원인이 고의인지 불의인지 불명확한 경우 수익자는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흥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판사로 하여금 확실한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개연적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하며 일흥의 증명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익자가 증명 및 입증하는 사고의 경위가 경험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부합되는가 또는 상해사고를 외형적, 의형적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얘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로 볼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사가 자유심증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 경우 수익자로서는 상해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그것이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사고의 운성에 관한 입증을 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보험자로서는 그 상해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이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비로소 상해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가. 보험사안의 경우
음주 명정 상태에서 목을 매려고 시도 중 실족하여 발생한 추락사고가 자살 시도 당시 예견이 가능하다거나 자살 시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실행한 자살 시도 행위와 피보험자의 사망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가. 또한 비록 자살 시도 중 발생하였기는 하나 피보험자의 사망이 그의 증과실로 발생한 추락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피보험자의 의도적인 행위인 자살시도 행위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는 보험사안의 경우 피보험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망 보험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비교 사례 우리 강의 386회 음주명정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에 이미 부검이나 정황증거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습니다. 다 관련 사례 우리 강의 286회부터 294회까지 374회부터 390회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